렌틸 콩밥 좋다고 해서 먹었더니 방귀가 많이 나오던가요? 왜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자, 방귀는요,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흘러내려온 탄수화물, 그걸 미생물들이 먹어치우면서 가스가 만들어져요. 사실 방귀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 즉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자, 쌀밥만 먹을 때는 방귀가 적습니다. 쌀밥의 탄수화물은 주로 전분이지요.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대부분 다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찌끄레기가 안 남아요. 그러니 대장에 있는 미생물은 별로 받아먹을 게 없죠. 반면에 렌틸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요, 70~80% 정도가 전분이고 20~30%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 올리고당 같은 겁니다. 특히 라피노스 계열의 올리고당이 많아요. 이건 우리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먹을 게 많아지니까 신이 나죠. 이게 방귀를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그럼 이런 올리고당은 나쁜 건가? 아니요. 적당한 양의 렌틸콩으로 적당한 양의 올리고당을 먹게 되면요, 그게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 살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리고당을 적당히 섭취하면 비피도균과 뷰티리산 생성균이 증가하고요, 대장의 pH는 낮아지고, 그래서 유해균이 억제되고 또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저는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런 렌틸콩밥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좋지요. 그러면 밥에다 렌틸콩을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자,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의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렌틸콩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각자 다릅니다. 렌틸콩밥이 좋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쌀 반, 렌틸콩 반 이렇게 밥을 해먹고 나서는 배가스가 엄청 차서 더부룩하고 방귀가 많이 나와서 괴로울 수 있죠.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요, 증상이 나아지면 이런 곡류를 통해서 올리고당 섭취를 조금씩 재도전하는 것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쌀 10, 렌틸 1의 비율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2~3주 정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5:1, 3:1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렌틸콩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안 좋다고 하던데, 이런 말 들으셨나요? 자, 일단요,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곡식에는 많건 적건 대부분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쌀밥에도요. 옥살산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시금치, 근대, 토란대, 아몬드 이런 겁니다. 그럼 렌틸콩은 진짜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일까요? 자, 일단 2018년 캐나다 연구입니다. 렌틸콩 건조물 100g에 대략 200mg 수준이래요. 직접 측정한 수치라서 이 수치를 인용한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 독일 연구에서는 달라요. 이것도 직접 측정한 수치인데요, 생 렌틸콩 100g당 24mg 수준이래요. 캐나다 연구의 10분의 1 수준이죠. 분석 방법이 좀 다르고 품종도 다르니까 이런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렌틸콩을 먹을 때는 이 마른 렌틸콩을 그냥 씹어 먹지는 않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방식으로 1인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 중에 옥살산 함량에 대해서 이게 근거도 출처도 없이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믿을 만한 참고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OHF 자료. 여기서는 렌틸콩 1인분, 즉 반컵에 옥살산이 8mg 들어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단체 기준으로 볼 때 렌틸콩은 저옥살산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하버드 자료입니다. 여기서 옥살산표 2023년판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면 삶은 렌틸콩 2분의 1컵에 옥살산이 2.4mg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같은 자료 안에서 렌틸콩 숲을 찾아보면요, 똑같이 2분의 1컵인데 옥살산이 16.8mg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반컵 분량인데 수프 형태가 7배가 더 높지요. 즉 렌틸콩을 어떻게 조리했는가에 따라서 옥살산 함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렌틸콩을 물에 삶을 때는요, 끓는 물에 옥살산이 녹아 나옵니다. 그 물은 버리고 렌틸콩만 건져내서 옥살산을 측정했을 때 반컵 분량에 남은 옥살산은 2.4mg 정도래요. 정말 이 정도면 뭐 저는 삶은 렌틸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수프를 끓일 때는 어떤가요? 그 끓인 물을 버리지는 않지요. 수프는 자작하게 끓여서 그 국물까지 다 떠먹는 겁니다. 그 국물 안에는 렌틸콩에서 녹아 나온 옥살산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렌틸콩 수프 반컵에는 옥살산이 16.8mg, 삶은 렌틸콩보다 7배가 많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렌틸콩 수프 1인분으로 보면요, 저옥살산 식품입니다. 그럼 렌틸콩으로 밥을 지을 때는 어떨까요? 밥을 지을 때는 그 밥물을 버리는 과정은 없지요. 증기로 옥살산이 날아가지는 않아요. 옥살산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죠. 햇반 중에 이런 렌틸콩밥이 있죠. 근데 렌틸콩에는 옥살산이 많다고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렌틸콩 껍질이 벗겨진 게 거의 없고 뭉개지지도 않았고 고슬고슬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렌틸콩을 몇 시간 이상 물에 불리거나 또는 미리 삶고 그 삶은 물 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입니다. 근데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이 렌틸콩밥의 옥살산 함량은 삶은 렌틸이 아니라 렌틸 수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이 렌틸콩밥에는 렌틸콩이 43.3% 들어있고요.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렌틸뿐 아니라 현미, 귀리, 백미에도 옥살산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버드 옥살산 표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이거 한 개에 옥살산이 대략 20mg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1회분, 1인분에 20mg. 이 정도면 저옥살산 식품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옥살산이 좀 들어있더라도 렌틸이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곡식이고요. 이 렌틸콩밥으로 해먹으면 흰 쌀밥보다 확실히 혈당을 덜 올립니다. 또 혈당과 콜레스테롤, 염증 반응을 잡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꽤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밥을 좋아하고 가끔씩 먹습니다. 방귀는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옥살산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렌틸콩밥으로 하루 3끼를 다 먹는다면 이 밥 3공기만으로도 하루의 옥살산 섭취량이 50mg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시금치, 근대, 비름나물 같은 고옥살산 채소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즐겨 먹는다면 하루 옥살산 섭취량이 100mg, 200mg를 넘어갈 수도 있죠. 자,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되냐면요. 첫째, 옥살산 칼슘 성분의 요로결석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 둘째, 만성 콩팥병으로 옥살산의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는 분들. 셋째, 몸에서 옥살산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희귀한 유전질환이 있는 분들. 넷째, 염증성 장질환, 췌장질환 또는 소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서 장에서 옥살산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들입니다. 좀 특별한 경우죠. 이런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이렇게 현미, 귀리까지 포함된 렌틸콩밥은 주위 음식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요, CJ에서 말이죠, 이 렌틸콩밥에 들어있는 옥살산 함량을 측정해서 좀 공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된 렌틸콩은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렌틸콩 안에 있는 옥살산을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고 싶다면 우선 물에다가 4시간 이상 담궈 두십시오. 그 담궈놨던 물은 버리시고요. 한번 끓이면 더 좋습니다. 그 끓였던 물도 버리시고요. 물을 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저는 집에서 렌틸콩밥을 어떻게 해먹냐면요. 첫째, 렌틸콩을 충분한 양의 물에서 4시간 불린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더 좋다. 이렇게 불리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을 절반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으로 입증된 겁니다. 둘째, 불린 물은 버린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셋째, 불린 렌틸콩을 쌀과 함께 넣고 밥 짓는다. 자, 이렇게 4시간 불린 렌틸로 밥을 지으면요, 렌틸의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뭉개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속은 더 편합니다. 방구도 덜 나오고요. 렌틸콩밥을 처음 해 드시면 방귀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양을 차츰 늘려가시고요, 먹다 보면 우리 미생물 생태계가 적응을 해서 점점 방귀도 줄어들고 속도 편해집니다.